냉동기초 실습으로 여러분들과 냉매 배관 응용 실습 S1, S2, S3 세 가지 도면을 제시해드리고 여러분들과 도면으로 그리고 작업하는 방법 그리고 몇몇 가지 영상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영상과 도면을 제시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대면으로 수업해야 되는 그런 실습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나마 추후에 대면으로 실습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구의 쓰임새나 그리고 작업하는 방법이나 순서 그리고 작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접하는 부분을 조금 친숙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동영상을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은 실제 대면을 통해서 지나간 교육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제 작업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론 교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기관에 8분의 3인치 동관 밴딩하는 부분을 보면 바로 전에는 S3에서는 S자 모양의 동관 밴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자가 약간 눕혀진 모양의 8분의 3인치 동관 작업하는 순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S1에서부터 S4까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하는 부분에 강관 110mm 25A 강관을 13mm 드릴로 이용을 해서 드릴링 작업을 하는 부분에 먼저 펀칭으로 치수에 맞추어서 펀칭을 하고 드릴링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8분의 3인치 동관을 밴딩 작업을 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밴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치수에 동관에 관련된 8분의 3인치 동관에 관련된 이 치수가 150 이렇게 치수가 되어 있다면 이 치수와 똑같이 동관에다가 치수를 마킹을 하고 마킹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밴더에 0점이 조준이 된 부분에 레버 측에 있는 L에 일치가 시켜야 되겠죠. 마킹된 부분이. 그러고 나서 천천히 밴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있어서 눕혀진 S 동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이 부분을 치수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죠. 이 치수를 보게 되면 S로 180도 밴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S자 모양의 180도 밴딩을 두 번을 하고 난 다음에 90도 밴딩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이 치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치수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 치수에서 50 그리고 150이라는 치수를 빼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치수가 우리가 240에서 150과 50을 빼면 이 치수가 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치수를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부터는 여기까지가 90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0이 되기 때문에 13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0이라는 치수를 우리가 도면을 보면서 해석을 해서 내가 지금 밴딩하고자 하는 그 치수를 구해서 밴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밴딩 왼쪽에 있는 180도 밴딩을 하면서 타원 모양으로 올라가는 이런 밴딩 모양이 되겠는데 이 밴딩 모양을 비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 치수, 즉 180이 되겠죠. 180이라는 치수를 직관에 마킹을 하고 마킹된 부분에 L에 놓고 180도 밴딩을 하고 나서 그 밴딩된 부분이 밴더로 봤을 때
밴딩 레버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밴딩된 동관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밴딩한 부분이 왼쪽에, 밴딩할 부분이 오른쪽에 놓여져 있어야 되고, 이 밴딩된 부분에 180도 밴딩된 부분이 밴딩기의 면에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모양인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110이죠. 110을 체크를 해서 L에 놓여져 있으면 180도 밴딩을 하면 기존에 밴딩된 부분이 밑에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밴딩된 부분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비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타원 모양의 밴딩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밴딩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13mm 드릴로 드릴링 작업을 하면 2분의 1 동관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간 다음에 이 부분 표면에서, 강관 표면에서 20mm, 그리고 15mm, 그리고 180mm를 체크를 하고 나서 각줄이나 이 부분을 홈을 파고, 그런 다음에 둥근 줄로 홀 작업을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8분 3지 동관이 들어가는 부분에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이제 도면에 맞추어서 잘 찝어야 되겠죠. 잘라서 이렇게 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플레어 작업을 먼저 하고 플레어 너트를 가책을 한 다음에 밴딩 할 부분을 치수에 맞추어서 L에 놓고 90도 밴딩을 하고 이 치수에 맞게 스웨이징 10mm가 되겠죠. 10mm를 포함한 전체 치수를 재서 잘라 가지고 스웨이징을 하면 되겠죠. 반대쪽도 항상 플레어 작업을 먼저 하고 플레어로 가체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끝부분에서 동관 치수를 50mm로 잘라서 용접봉을 집어넣어서 프라이어로 찝은 다음에 용접봉은 빼고 여기에 모세관을 넣는 거죠. 모세관을 넣어서 치수에 맞게 함으로써 우리가 조립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조립을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분기관 부분, 그리고 2분의 1지 동관, 홀 작업한 부분들의 실제 동관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 놓고 정치수가 맞는지를 확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전체 치수를 재보고 이 잰 치수가 150이 나와야 되는데 150이 안 나오고 대부분 길게 나올 겁니다. 길게 나오면 그 긴 만큼을 잘라서 정치수 작업을 각각의 동관에 분기관 부분과 홀 작업한 부분을 맞추어 줘서 우리가 정확한 치수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립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연강 용접과 브레이징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연강 제일 첫 번째 외접을 합니다. 연강판이 위로 25의 강관 윗부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용접을 한다고 해서 외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성불꽃으로 외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치가 90도 정도 되게 엽전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강관 쪽에 용융풀을 만들어서 항상 우리가 용접을 하거나 브레이징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재료라고 한다면 열기를 두꺼운 쪽에 열기가 많이 가고 두꺼운 쪽에 예열을 먼저 하고 얇은 쪽에 예열을 좀 늦게 해서 고루 용융풀이 생기고 고루 예열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재료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융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약 1538도 정도 전후 이런 거 될 겁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약 1085도 정도가 융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 같은 경우에는 외접 같은 경우나 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강 용접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재이기 때문에 두꺼운 쪽에 먼저 용융풀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 삼아서 용접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철과 구리를 이렇게 황동댐을 하는 경우에는 융점이 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리보다는 어느 부분에 먼저 강관 쪽에 먼저 예열을 해서 열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융점이 낮은 구리 쪽에 예열을 하는 순으로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황동댐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구리에다가 우리가 아연을 합금을 한 것을 우리가 황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리에다가 아연이 아니고 이제 주석을 섞은 이런 합금을 우리가 청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연이 융점이 높기 때문에 구리보다는 낮지만 주석보다는 아연이 융점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동댐 하는 부분에는 약 실제 한 900도 정도에서 우리가 녹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댐 자체를 7, 800도 정도의 예열을 함으로써 황동댐을 녹여서 우리가 댐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접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봉을 연강판에 붙여서 이동을 시켜서 가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토치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용융풀이 약 3분의 2 정도가 연강 쪽에, 3분의 1 정도가 연강판 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황동댐이 되겠죠. 황동댐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관이 융점이 높고 1538도씨 정도, 그리고 동은 1085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관 주변을 먼저 예열을 하고 그 열기에 의해서 후속으로 동관에 예열을 함으로써 전체 온도가 함께 7, 800도가 된 상황에서 900도 정도 되는 황동봉을 가지고 붕사의 플럭스를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동납댐을 해야 되는데, 인동납댐을 은납봉을 사용한다고 해서 은이 포함된 용접봉을 사용한다고 해서 은납댐이라고도 하는데요. 은납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브레이징과 연강 부분에 있어서 무거운 부분부터 우리가 용접을 하죠. 그래서 외접을 하고, 그리고 내접을 하고, 그리고 황동을 했죠. 온도가 높은 것부터, 혹은 무거운 쪽부터. 그래야지 중심이 잘 맞춰지면서 구조를 맞추면서 우리가 용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홀 작업이 된 부분을 댐을 해야 되고, 찝은 부분을 댐을 해야 되는데, 이 댐을 하기 전에 3구 분배구만 꽂아 놓고 이렇게 조립이 된 상황에서 놓으면 세워져 있게 되겠죠. 세워진 상황에서 이렇게 홀 작업된 부분을 먼저 인동납 댐을 합니다. 이렇게 댐이 완성이 된 다음에 분배구가 꽂아져 있으니까 분배구는 뒤집어서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을 이제 뒤집는 거죠. 뒤집어서 프라이어로 이 부분을 찝어서 이 부분을 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집은 상황에서 밴딩된 부분, 이 부분을 조립을 해서 스웨이징한 부분을 뒤집은 모양에서 다시 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색한 부분은 길이에 맞춰서 모색한을 잘 조절을 해서 모색한 부분을 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색한 부분을 댐을 하는 경우에는 불꽃 자체가 이쪽 방향에서 불꽃을 대면 안 되고요. 이렇게 90도가 되게 불꽃을 조절해야지 모서리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녹지 않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 모세관이 녹거나
혹은 은납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모세관 끝부분에 맺혀서 모세관이 막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은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된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완성된 모양을 갖게 되겠는데, 이때 완성됐다고 해서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남게 된다면 동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질, 팬케이크 코일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할 때는 연질이고요. 작업하기 전에는 이렇게 밴딩을 하면 다시 이 부분이 경질화가 되겠죠. 경질화가 됩니다. 경질화가 됐지만 다시 이 부분이 인동납땜을 하거나 황동납땜을 하면서 열기를 받으면 이 부분이 다시 풀림 처리가 됨으로써 다시 연질화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완성 작업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조금씩 이렇게 만지게 되면 치수가 정확한지, 그리고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 기밀 시험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풀러서 플레어를 풀러서 이 부분을 전체를 수조에 담가 놓고 플레어 너트 부분에 우리가 공기라든지 압축 공기라든지 아니면 압축 질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압을 가해주면 이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기밀이 파괴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아무 부분도 새지 않으면 좋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 부분에서도 공기를 넣어줘서 모세관 끝에서만 기포가 올라오고 이쪽 부분에는 새지 않게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시험 테스트를 해보고 보완 실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냉매 배관 응용 실습 S4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냉동 배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압축기에서 응축기로 가는 배관을 어떻게 배관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유념해서 배관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실습 과정과 순서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나 이런 도면을 통해서 실제 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을 항상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외에 여러 과정들 그리고 교과목들 교수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냉동 배관 실제 시공 배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코로나19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